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4주 시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 함께 실력을 쌓는 거죠. 유입량을 늘리는 실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혼자 하면 100m도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죠. 이 좋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면 42.19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다가 4주 코칭 시트 올려둘 테니까 매일 실천하고 인증합시다. 다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겁니다. 자, 글청개입니다. 먼저 오늘 마케팅을 논하기에 앞서서 히트하는 상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개인 단에서의 이야기예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본기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히트 상품인데 히트하는 것들은 대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 적합도.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은 절대 히트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트래픽 기회가 있는 상품인가? 즉 대중성이 있는가? 가령 한 달 검색량이 500회나 1000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품이면 롱런하기 힘들겠죠. 최소 5000회나 10,000회 이상 추천드립니다. 그 세 번째, 시즌 적합성. 지금 이제 겨울인데 여름 거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트렌드. 지금 챗 GPT가 굉장히 핫한 주제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벌써 식상하죠. 그래도 화제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조회수 수만에서 수십만에는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온산에서 화사가 곱창 먹어서 완판된 적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곽튜브나 빠니보틀, 뭐 기안팔사 이런 분들이 여행 채널이 떠서 해외여행이 더욱 핫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핫한 주제라는 건 꼭 첨단 기술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재미난 포인트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TV나 유튜브 많이 봐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싸구려나 저렴이 상품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박리담에 나서 그런 거고 개인 단에서는 이런 걸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거상이나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취급을 하는 거고요. 개인은 고관여 상품 파는 게 유리합니다. 가령 지금 전자책 5만원짜리를 팔고 계시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100만원에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가령 내가 크몽에서 비트코인 매매법을 전자책으로 5만원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 비트코인을 반자동 매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크몽에서 외주로 제작하시든 아니면 직접 배워서 만드시든 그렇게 제공해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파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수록 그게 돈이고 진입 장벽입니다. 10번 거래하는 것보다 한 번 거래하는 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해 보세요. 개인이라면. 그리고 100만원 벌고 싶다면 목표 금액을 1억으로 높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기꾼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높여야지 그제서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겪게 되냐면 진짜 고객한테 필요한 건 글과 영상 같은 1차적인 강의나 이런 제공물이 아니라 실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놓고 말하면 상위 1% 네임드가 아니라면 그 분야에서 전자책 사업보다는 돈 넣으면 바로 나오는, 캔이 나오는 동네 자판기 사업이 사실은 100배 더 좋습니다. 전자책은 처음부터 어차피 잘 안 팔리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혹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가 여부인데 가령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새롭고 우월한 기능, 아니면 뭐 최저가 또는 뭐 최고가 이런 걸로 차별화를 둘 수 있겠죠. 아니면 조 말론 같은 이쁜 디자인, 아니면 이 분야 권위자가 추천한 것인지 뭐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개인 단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4가지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내용들이 어려우시면 이세 호빠,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조세호 오빠, 그래서 이세 오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득이 되는가, 새로운 건가, 호기심이 왕창 발생하는 건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 아까 비트코인 매매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트 상품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매슬로의 5대 동기라는 거. 이 5가지가 뭡니까?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소송 욕구, 그 다음에 존중 욕구,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죠. 이런 단계로 욕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반대로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판매하는 그 제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엄청난 매출도 발생시킬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각 단계별로 뭘 팔면 유리한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생존 욕구에서는 뭐 쌀, 두부, 칫솔, 샴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구매하는 것들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안전 욕구가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건강기능식품, 유기농, 뭐 위생, 뭐 호신술,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 위에 또 애정 욕구는 뭐냐면 선물하기 위한 거예요. 가령 애들 장난감, 아니면 뭐 정관장, 바디프렌드, 부모님 용돈, 또는 아이돌 굿즈, 또는 네이버 맘카페 가입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 위에 존중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랑하기 위한 구매예요. 소비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샤넬,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또는 이섭 같은 전자제품의 어떤 얼리 어답터,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도 한때 구하기 어려웠던 뭐 아사히 생맥주 이런 것들이 2단계에서 잘
잘 팔렸던 상품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단계, 자기 만족 소비 단계입니다. 이런 거는 없어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점심값으로 뭐 10억을 쓴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골동품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파는 상품이나 앞으로 내가 제공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단계에 어떤 니즈를 반영하는 것들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내 스스로. 이걸 알면 어떻게 돈 버는 글쓰기에까지 적용하는지, 어떻게 또 사업에서 돈을 버는지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장 낮은 생존 욕구에 관련된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스팅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가성비를 강조하면 되겠죠. 나 아니어도 어차피 다른 데 살 거니까. 어차피 어디선가는 의식주에 필요한 상품을 사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파는 두부가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 욕구에 관계된 제품을 파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뭘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하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카피로 가야겠죠. 가령 내가 지금 이 호신술을 배운다면 이것만으로도 강도로부터 폭행당해서 뒤질 위험을 줄여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사돌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사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잇몸이 시려서 기존에 찬 얼음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인사돌 드세요, 이런 카피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성비라고 떠들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 다음 애정 소속의 욕구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카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콘서트 티켓 이거 한 10개 사주면 에스파 카리나가 되게 좋아해 주겠지. 그 정관장 이거 선물해 주면 우리 은사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 혹여라도 뭐 정관장이 아니라 뭐 설탕꿀 10,000원짜리 선물하면 이 새끼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게 해야겠지 라는 생각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잠재 고객들이. 그래서 상세 페이지 카피도 은사님께 혹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이에게 멋진 아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런 제품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제품에는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는 고객이라면 이 카피를 보고서는 안 사기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속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표현했으니까 카피로. 그 다음에 존중 욕구 단계라면 이 상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지금 히트하는 제품이에요, 저번에 완판된 상품입니다. 그것도 이런 카피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될 겁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나는 친환경 소비자다, 이런 카피를 2단계에 쓰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 데서 뭐 가성비 멘트 다른 데보다 싸다든지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걸그룹이 잘 된다는데 내가 뭐 그까짓 거 100, 200 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도 티켓 사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아실현단의 제품이라면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이런 카피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성만 아니라면 2단계에선 가격보다는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왜 구매하는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구매 욕구를 단계별로 식별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결국 가성비, 가심비, 가안비라는 것까지 가게 돼요, 이 개념까지. 그럼 가성비는 뭐냐? 주로 생존에 필요한 상품이라서 가격 대비 성능만 좋으면 사람들이 산다고 했죠. 반면 가심비 상품이라면 어떻습니까? 가격보다는 내 심리적인 만족도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군이에요. 가령 비싼 외제차나 혹은 1,000만원짜리 자전거, 2,000만원짜리 뭐 DSLR, 뭐 1억짜리 진공관 오디오 장비, 뭐 애플, 이런 게 이 대표적인 가심비 상품입니다. 여기서 덕질들도 많이 하게 되죠. 마지막 가안비라는 것도 있어요. 가안비. 이건 뭐냐면 내가 비싸도 가격 더 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상품을 말해요. 가령 마사지 젤이 그런 상품인데, 왜냐하면 내 몸에 닿는 거니까.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갓난 애기들 먹는 과일하고 반찬, 뭐 유기농 이런 거 비싸죠. 하지만 그런 거 사죠. 내가 먹는 건 싼 걸 먹더라도.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그 KF94 마스크 있죠? KF80이 반값이에요. 그보다 더 싸. 하지만 우리는 94를 썼죠. 이런 것들이 가안비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은 이 셋 중에 뭐냐는 거예요, 대체. 그걸 알고 있냐는 거야. 그에 맞게 카피를 쓰고 있냐는 거야. 그런 판매 활동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구태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니즈와 원츠. 가령 우리가 네일숍에 가서 돈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즉 니즈가 뭐냐면 이걸 대체 왜 구매했냐, 왜 돈을 냈냐면 바로 손톱의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더럽죠, 지금 이거? 그럼 내심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뭘까? 그게 원츠거든요, 원츠. 이거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더럽지 않아. 세련됐어. 나 관리하는 여자야. 혹은 남자야. 라는 거죠. 이 욕구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는 거예요, 네일샵에 가서. 외제차도 마찬가지죠. 이동수단이 필요해? 뭐 기동력이 필요해? 라는 게 바로 니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럼 뭡니까? 난 너보다 계급이 높아. 라는 하차감이 궁극적인 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개인 단으로 돌아와서 본질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인간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또는 그런 걸 소싱해서 받아서, 공급받아서 제공을 하면 되겠죠. 나쁜 걸 팔면 안 되고요. 결국은 아무리 많이 팔았어도 우리가 롱런을 하려면, 지속하려면 상품력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후진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좋은 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미 있는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김창욱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났을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아쉬운 사람이 되라고 했죠. 좀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정도 기본을 안다는 전제에서 이제는 매출 공식만 알면 마케팅 기본은 끝났어요. 이걸 알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복잡한 걸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장 성과가 난 건 아니에요. 다만 매출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다만 말씀드린 거 실천만 해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면 매출 공식을 모르는 거고 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 빠져 있죠. 매출은 뭡니까? 유입량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로 표현하죠. 즉 하루 100명이 왔어 내 샵에. 근데 이 중에 10명이 샀어. 그리고 상품 가격은 5만 원이야. 그럼 매출은 얼마죠? 5만 원짜리 10명이 샀으니까 50만 원이죠. 그런데 내 목표 금액은 실은 5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디를 높이면 되겠죠? 근데 유입량이나 아니면 전환율 아니면 객단가 셋 중에 하나만 높이면 되겠죠? 아니면 2개 이상 높여서 효율을 높이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곱하기니까. 만약 전환율을 1%에서 2%로 늘린다면 매출은 즉각 2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입을 또 100명에서 200명 늘린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2배가 되죠? 그럼 곱해서 총 4배가 됩니다. 그럼 50 벌던 거 200 벌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라고 하는 게 매출 공식을 쓰는 의미예요. 반대로 유입이 50회거나 아니면 빵이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니까. 매출은 아주 적거나 빵이겠죠. 이렇게 매출이 적은 이유를 이 공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아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의 문제점을. 그럼 최근에 매출 고민으로 글청계팀 사무실에 방문하신 사장님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 아이템이 뭐였냐면 기능성 샴푸였어요. 참고로 제가 아침에 감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 미팅 자리에는 글청계팀 소속이자 1000억대 매출을 낸 판매 세일즈 전문가 갱 부장님하고 콘텐츠 기획자 김 PD하고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장님의 매출 상황 그리고 문제점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매출 공식으로 이분의 문제점을 좀 살펴봤어요. 문제는 다행히 바로 파악이 됐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매출 공식은 앞서 유입, 전환율, 객단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먼저 유입부터 살펴봤겠죠. 저라면. 이분과 이분의 사업체 그리고 이분의 제품명으로 네이버의 검색량을 봤더니 유입량이 60회에서 70회밖에 안 됐어요. 이건 뭐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죠. 이런 정도로 매출이 나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검색량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에서 m자비스라는 도구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카카오톡 검색창 그 위에 있어요. 상단에. 거기에 자비스라고만 치시면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도구는 뭐냐면 하루에 100만 번을 키워드 검색해도 무료입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장님의 현재 매출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판매는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 자신이 원하는 매출은 한 달에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우리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보장은 아니지만 최소 3억 정도는 실현 가능한 플랜을 그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세워드렸는데 즉 매출 공식에 따라서 유입량을 늘리는 거였어요. 이 유입량은 뭐냐면 글과 영상 그리고 광고로 만듭니다. 말하자면 트래픽이죠. 이게 유입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려면 유료 광고는 필수라는 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유료 광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만 중요합니다. 순서. 그래 저 돈 받고 유료 광고 뭐 대신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1억짜리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요. 순서. 이 순서만 알면 유료 광고비를 수천 나갈 거 고작 수십만 원으로 전부 막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총알 없으면 어떻다? 바로 사망이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다루는 다이슨이 썼던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슨은 먼저 자기들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에 이미 다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유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콘텐츠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유료 광고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슨이 한국에서 진공청소기라는 키워드를 사업 진출 시작 전부터 전부 먹으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다이슨이라면 최소 수백억 이상 헛돈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상업적인 키워드들은 다른 기업들이 이미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슨은 진공청소기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다이슨이라는 고유명사만 주로 써서 브랜딩하고 광고했어요.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만약 진공청소기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했다면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먹으려고 했다면 엄청나게 광고비를 썼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먼저 알려져 있으면 먼저 브랜딩이 돼 있으면 유료 광고비가 100배는 덜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이슨이 TV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네이버나 SNS 유료 광고비를 최저 단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TV 광고가 나오면 일단 다이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뇌리에 박혀요. 브랜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키워드는 새로운 고유명사가 됩니다. 진공청소기 대신에 다이슨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돼요. 마치 이건 뭐냐면 밴드는 데일밴드 그리고 두통은 개보린인 것처럼 다이슨은 브랜딩을 먼저 한 거예요. 다이슨 이꼬르 진공청소기. 그럼 기존의 시장에서 기를 쓰고 먹고 있던 진공청소기라는 비싼 키워드를 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죠. 즉 상위 노출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슨이라는 자기 키워드만 쓰면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상위 노출이 된
된 거죠. 어디서? 진공청소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겁니다. 이 시장을. 물론 TV 광고처럼 우리 개인들은 억 단위는 못 써요. 다만 우리도 TV 광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키워드 전략을 다이슨처럼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거 아는 순간 1억은 번 거예요. 먼저 이 사장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유입량이라는 애가 문제라서 매출이 안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다만 유입량은 늘리긴 해야 돼. 이게 아무튼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샴푸 분야의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하면 이건 하수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슨이 진공청소기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반대로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장님이 유료 광고 키워드를 비듬 샴푸나 정수리 냄새 또는 두피 케어 이런 이미 다 남들이 잡아놓은 키워드들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저 이 사장님의 이름과 그리고 이 사장님의 제품만 시장에서 살짝 노출시키면 끝입니다. 꼭 TV 광고는 아니더라도 즉 일정 수준으로 개인이라면 브랜딩만 하고 그 뒤에 최저 비용으로 유료 광고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최대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즉 살짝 순서만 바꿨는데 사업 매출이 폭발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도리어 100분의 1로 줄이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즉 나와 내 제품을 먼저 알렸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나와 내 제품을 검색하게 했냐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여기서 정리하면 진공청소기나 샴푸 같은 지극히 상업적인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려면 1클릭당 뭐 1,000원에서 2,000원, 심지어는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이상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수백만 원씩 광고비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그날로 망하는 걸로 안 끝나죠. 그런데 만약 생각을 바꿔서 다이슨이라든지 또는 이분 제품, 가령 여기서 이제 이분의 뭐 실명을 거론하니 좀 그러니까 글천개 샴푸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면 어떻죠? 이런 키워드는 이미 아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독점적인 키워드로 의도적인 승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고객들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즉 글천개 샴푸 또는 글천개 마사지 젤 이런 의도된 키워드로 유입되는 사람은 이미 이 제품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구매하려고 또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검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는 후기만 잘 채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유입된 그 양만큼 비례해서 알아서 더 잘 팔리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이 영상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럼 유료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건 설정이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페북, 인스타 같은 SNS 광고는 이미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 키워드 몇 개 넣으면 그게 끝이야. 소정의 광고비만 넣으면 돼요. 좋은 세상이 됐죠. 마케팅은 예전에는 어땠냐면 두 가지만 알면 끝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 제품이 누구한테 필요한가? 누구한테 필요한지도 알고 있니?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모여있어? 그럼 거기다가만 하면 돼. 광고를. 근데 지금 AI가 다 해결해 줍니다. 다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해결됐으니까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나와 내 제품을 사전에 얼마나 알렸는가. 다이슨처럼 뭐 TV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 단에서 얼마나 알리느냐. 바로 여기가 승부처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겁나게 쉽죠. 생각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첫째, 내가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도구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콘텐츠를 올려주면 끝이에요. 그럼 사전에 나와 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문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앞서 다뤘죠. 어떤 욕구로 구매하는 상품인지만 알면 그것대로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람들은 홀린 듯이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적 조회수가 1만 회만 돼도 이 분야에서는 되게 선방한 거예요. 개인 단에서는. 그리고 기업과도 같은 수익을 개인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1만 회가 누구한테 크고 누구한테 아주 적은 수치예요. 잠재 고객들이 내 이름과 내 제품을 알아서 검색하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글과 영상 만드는 게 이쯤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실은 많겠죠.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들어보세요.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하긴 뭐 여기까지 듣는 분은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가령 글 10개에서 개당 100회씩 조회수가 나왔다면 글 10개면 누적해서 1000회가 나온 거죠. 이 글을 마찬가지로 대본으로 써서 유튜브 영상을 10개 만들고 개당 마찬가지로 1000회씩 나오면 이건 또 만회죠. 글과 영상의 내용은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나? 이건 시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유행하는 뭐 챗 GPT 같은 대량 생성형은 만들기는 편하지만 내 개인 브랜딩 그리고 내 제품 브랜딩에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결국 해야 될 일은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잘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민도 제가 영상 맨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일단 시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마치 샴푸면 샴푸 뭐 타 채널 영상 50개만 딱 봐보세요. 이거 3시간도 안 걸리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또 있죠. 그 영상들 중에서 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수만에 수십만에 나온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잘 긁어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나도 최소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장 시장 선두는 아니라서 좀 쫄리죠. 그래서 그들처럼 뭐 수십만에 뭐 수만에 이런 건 안 나오더라도 수백
수백 회, 수천 회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쉽다는 겁니다. 누적을 시키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속옷법으로 지우는 겁니다. 내가 잘생기지 못한 거 지워, 젊지 않은 거 지워, 키가 작은 거 지워, 뚱뚱한 거 지워, 인기인이 아닌 거 지워. 이런 것들은 다 지우세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수백 회나 수십 회 조회수도 못 만들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옵션만 남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면 되죠. 뭐 첫 술에 배부릅니까? 이런 영상을 10개 만들면 원하는 유입량을 스스로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유료 광고까지 안 가도 좋다는 겁니다. 개인 단에서 월 수백이나 뭐 1000만 원 정도가 목표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장 진입자이자 언더도그로서 얼마든지 타인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내 의견을 추가해서 그런 걸 담은 글과 영상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뭐 서울대 교수님도 태어나서부터 미적분학을 스스로 그런 이론과 개념을 정립해서 만들었습니까? 남이 이미 만든 지식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분들도. 이것도 안 하면 전부 돈으로 바르면 되겠죠. 뭐 금수저면 가능한 거고. 제 경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10분에 1개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 뭐 쇼츠로 따지면 하루에 10개 넘게도 만들어봤고 만들어서 줘도 봤어요. 그러니까 속옷법으로 지우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은 이것뿐이라서 저는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드디어 유료 광고예요. 이게 준비가 됐을 때 돈질을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알려줬을 때 그때 돈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에 투자하듯이 나와 내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이 10,000명 또는 1,000명이라도 됐다면 최소한 유의미한 유입량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다 왔어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사람들이 내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의도대로 된 거죠. 이때 앞서 말씀드린 유료 광고까지 태워서 유입량의 화력을 추가로 높이는 겁니다. 그럼 당초 문제점이었던 이 유입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죠. 매출 공식단에서 유입, 전환, 객단 가서 유입이 해결됐어요. 그럼 기존에 70회였던 유입량에서 10,000회가 됐고 여기에 가장 싸게 1클릭당 70원으로 광고까지 해야 되니까 추가 유입까지 만들었죠. 네이버 파워링크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품량만 좋다면 이제는 판매량 대비해서 좋은 후기도 서서히 그리고 많이 누적될 겁니다. 여기서 매출 극대화를 또 깨야겠죠. 이벤트를 열면 됩니다. 가령 2+1 또는 뭐 3+1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이때 좋은 후기가 많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죠. 좋은 후기는 뭐다? 전환율을 높여주는 애니까 바로 성실한 후기를 쓰시는 분들께 추가 사은품을 제공한다, 선물한다라는 명분을 갖추고 뭔가를 더 주는 겁니다. 1+1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히 1+1이라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눈을 돌립니다. 이거 뭔가 혜택인데? 이런 거죠. 그럼 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후기도 몇 배 더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후기 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또는 뭐 개업한 지 1주년이나 주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듭니다. 그럼 제품 한 개 더 주는 그 10,000원 지출보다 후기를 쓰는 고객 한 명 유치하는 그 비용이 몇만 원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퍼줘도 실은 남는 장사입니다. 후기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결국 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글과 영상을 만들 것인가. 아까 욕구 이론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4주 시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 함께 실력을 쌓는 거죠. 유입량을 늘리는 실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혼자 하면 100m도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죠. 이 좋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면 42.19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천개 카페에다가 4주 코칭 시트 올려둘 테니까 매일 실천하고 인증합시다. 다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글천개 검색하시면 공식 카페도 나와요. 매달 온라인 미팅도 제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은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천개였습니다. 4주 과정 시트하고 온라인 미팅이 얼마냐고? 무료라고 이 박야.